안녕하세요. 하나TV입니다. 본 컨텐츠에서는 주간 단위로 발간되는 하나금융투자의 단기 투자 유망 종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자 단기 투자 유망 종목은 포스코, KB금융, 롯데케미칼, LG유플러스, 현대글로비스, 휠라코리아, 호텔신라, 태영건설, 위메이드, 뉴로 총 10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화학업체 롯데케미칼에 대한 코멘트를 담당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롯데케미칼은 정유사로부터 납사라는 원재료를 받아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납사와 화학 제품 간의 스프레드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6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LG화학이고요. 두 번째가 롯데케미칼, 세 번째가 대한유화 정도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그렇게 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회사는 비상장이고요. 그 에틸렌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틸렌 기준으로 지금 국내 해외 롯데케미칼 합산 270만 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이번에 증설한 것까지 합치면 370만 톤이라서 LG화학이 230만 톤인 게 비하면 LG화학보다 더 캐파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 보면 한 12위권에서 13위권 정도 되고요. 향후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한 200만 톤 정도를 추가 증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6, 7위권까지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게 한 2023년, 24년도까지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분기 실적은 사실 그냥 컨센 대비해서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너무 싸다라는 거고요. 2014년도 그 당시 밸류에이션을 지금 하회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배당이 0.7%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지금은 배당이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 대비해서 미국 증설도 있었고요. 그래서 외형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차입금도 많이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좋아져 있는데 그 당시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라는 거고요. 그럼 모멘텀이 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내년도에 제가 볼 때는 원재료인 납사가 굉장히 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IMO 2020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납사가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가 측면에서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한 2년 동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재고 리스타킹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 낮아진 재고하에서 리스타킹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증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뭐 증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딜레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설의 50% 이상이 중국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대부분 저희랑 비슷하게 납사를 베이스로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진한 업황이라고 하면 중국 업체 증설도 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공급적인 부담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덜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스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미중 무역 분쟁을 위시한 매크로 뉴스들이 가장 지금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텀업에서 보면 제가 뭐 매주 위클리를 통해서 제품 가격 동향이라든지 뉴스 플로우들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 그 위클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바텀업에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사우디 아람코 IPO 관련해서 또 유가도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요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가 지정학적 이슈로 올라가는 게 사실 좀 마진 측면에서는 되게 불리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좀 빠져주면 화학업체들한테는 조금 원가 측면에서 부담이 덜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원유 수출을 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됐고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수출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원유 수출이 글로벌 유가를 조금씩 하향 안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하향 안정해 주는 게 화학업체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 같은 경우는 IMO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
IMO에도 불구하고 IMO 2020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동률 상향이라든지 증설이 워낙 많아서 물량들을 많이 내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수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보면 IMO 2020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중국의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정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은 많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을 밸류에이션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IMO의 2020의 수혜는 좀 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보다는 화학주를 좀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정유주에 지금 수급들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좀 사실은 많이 제쳐놓은 상태고 정유주 쪽으로 많이 쏠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쏠려가 있는 수급들이 또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화학주들의 또 수급적인 또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사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과거 대비해서 이익 펀더멘털 많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둘 다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둘째 주 단기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